혈관 박리는 다른 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흔하지 않은 편인데요. 하지만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개 안정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과 함께 심전도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 협심증이 의심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강암병원 순환기내과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협심증인데요. 궁금하신 점도 많을 텐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심장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뛰는 중요한 장기인데 이러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흔히 축구 선수들이 연장전에 다리 근육에 쥐가 나듯이 심장 근육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좁아져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증상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고 보통 환자분들께서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생겼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 격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심장이 산소를 많이 소모할 때만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혈관 박리, 연축, 경련이 일어나거나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혈전이 단시간에 생성되게 되어서 급격하게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전부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응급상황인데요. 심장마비란 단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장이 멈추는 현상을 말하는데 심장 자체의 질환, 예를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심장 이외의 질환, 예를 들면 출혈, 감염, 외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마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는 원인은 혈관 연축, 동맥경화, 혈관 박리 등이 있는데요. 혈관 연축은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주요 유발 요인이고 동양인,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혈관 박리는 다른 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흔하지 않은 편인데요. 가장 주목해야 하고 중요한 동맥경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이러한 동맥경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가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사이, 그리고 명치 위쪽부터 목 아래 부위가 찌가 나듯이 아프거나 누르는 느낌, 타오르는 느낌 등의 통증이 나타나고 왼쪽 어깨나 왼팔 안쪽, 목 혹은 아래턱이 동시에 아프며 2에서 5분가량 지속이 되고 식은땀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과 유사한 점이 많을수록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흉통이 없이 운동성 호흡곤란, 체한 느낌, 식은땀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원인을 모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검사로는 협심증과 증상이 유사한 다른 심장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 심근관류 스캔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관상동맥 CT나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과 함께 심전도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 협심증이 의심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투여하고 흉통을 줄여주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흉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혈관 확장제, 운동선수들이 도핑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트리메타지딘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중요한 점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교정하기 위해서 약제를 꼭 투여해야 합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충분한 약물을 투여해도
흉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불안정협심증의 경우에는 혈관 협착이 심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이어 곧바로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술적 치료는 병변이 있는 혈관의 위치, 그 크기인 직경,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풍선확장술, 약물 풍선확장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요. 병변이 있는 혈관 부위가 길거나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등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신부전이 진행되거나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다고 스텐트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법으로는 생활요법,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생활요법으로는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체중을 잘 관리하고 탄수화물, 동물성 지방, 붉은색 육류 및 닭고기 섭취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 야채 섭취 비중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쁜 음식을 아예 금지하고 아예 끊어야 된다기보다는 비중을 줄이고 좋은 식품의 비중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여기다가 근력 운동을 병행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금연은 꼭 필요하고 술도 많이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약물요법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는지 검진을 꾸준히 받고 해당 질환이 있다면 약제를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협심증을 진단받은 분들은 관리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생활요법을 시행하고 주치의 허가가 없이 약제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지 검진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격한 활동 및 운동 시 평소 발생하던 같은 유형의 통증이 발생하면 활동을 일단 줄이고 쉬시면서 주치의에게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로 투여하십시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투여를 하시고 호전되면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다음번 진료 시에는 주치의에게 이러한 증상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개 안정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두 달 내에 새로 발생한 협심증 증상이 있거나 아주 작은 운동 또는 가만히 있더라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심해진 경우, 그리고 시술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2달 이내에 다시 이전에 있던 흉통이 새로 생긴다면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협심증은 20에서 50%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죽는 심근경색증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치의나 심장 전문의,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협심증은 비교적 응급도나 위험도가 낮은 안정형 협심증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어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고, 불안정 협심증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심지어 몇 분 이내에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심증은 방치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약물 치료, 검진을 시행받으시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병이 나빠지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수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